안녕하세요. 어, 카페 수익성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. 우연한 기회에 제주도에 카페를 새로 오픈한 지인을 도와서 3주 정도 일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저도 카페 창업에 급 관심이 생겨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본 겁니다.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면 결국은 다 마찬가지죠. 이 매출, 그래서 매출 원가랑 경비를 빼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 일반 경비까지 빼면 도대체 이익은 얼마가 날 거냐, 이걸 음, 1년에 얼마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가로 계산을 해야 계산이 좀 명확해지겠죠.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대략적인 추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액을 먼저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. 매출액을 내가 매출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. 뭐 부동산에서도 알려줘서 하고 뭐 이렇게 창업 컨설턴트도 알려줘서 뭐라고 하기도 할 텐데, 일단 제가 본 이 카페는 마지막 주에 1, 2주, 제가 3주 있었다고 했잖아요. 1, 2주 차에는 사실 밖에 인테리어도 아직 덜 끝나서 인테리어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때도 30만 원에서 60만 원. 목, 금, 토 제일 매출이 높더라고요. 관광지라서 그런가 봐요. 그리고 일요일 날 다들 돌아가서 그런지 일요일, 월요일이 그중 매출이 덜한 편이었고요. 음. 하여튼 마지막에는 이제 일 매출이 120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, 그때는 사실은 10시 이전에, 아침 10시 이전에 오픈을 해서 밤 11시까지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. 13시간이죠. 13시간을 사실은 저와 사장님, 사실은 제가 매장 안에는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. 사장님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게, 다른 데 가서도 다른 일도 봐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잖아요.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영업 허가증도 내려 다녀야 되고.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는 늘어지고. 그래서 이렇게 13시간 운영을 했는데, 사실 이렇게 13시간씩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. 뭐 이거는 인건비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일이지만요. 그래서 또 잘 되는 때 안 되는 때 있고 하니까, 야, 그럼 잘 된다고 치고 평균 100만 원으로 하자. 부가세 포함이에요. 부가치세. 매출이 있으면 거기서 10%는 떼어서 세금 내는 거 아시죠? 네. 소득세 말고, 이익에 대한 거 말고 매출이 있으면 무조건 내는 부가치세 포함. 100만 원 팔았다고 치면 1년 우리 연 단위로 계산하면 3억 6,500만 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부가세를 10%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내가 경비를 빼고 쓸 수 있는, 경비도 쓰고 내가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실제 매출액은 3억 3천입니다. 네, 계산의 편의상 3억 원으로 해요. 사실 100만 원이 1년 내내 겨울이고 여름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. 3억 원으로 가정을 해요. 되게 높게 잡는 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손익계산서죠. 매출액 한 자리가 차지를 했습니다. 대단히 중요한 거죠. 이걸 위해서 사실은 인테리어, 손님들한테 팔기 위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잘 보이려고요. 서비스도 주고 뭐 광고도 하고, 사실 가게도 좋은 자리,
길목이 좋아야죠. 좋은 자리, 상점이 잘 찾아야 되고, 이 모든 활동이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. 여기에 단가는 얼마로 할 건지, 한 잔에 1,000원을 할 건지, 5,000원을 받을 건지, 단가도 카페 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. 이 모든 것이 다 이 매출액을 위해서 하는 거죠. 근데 여기는 아메리카노가 4,000원이었고요. 상당수가 4,000원이었습니다. 그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세요. 아메리카노, 아이스 아메리카노, 카페라떼. 그 정도 매출이 뭐 상당 부분이죠. 뭐 대부분이다. 뭐 엄청 많다.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. 그러면은 매출은 이제 하루에 100만 원씩 정신없이 팔았다 치고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될까 한번 봐요. 저는 대략 원가율을 30% 봤어요. 이제 아메리카노를 한번 봐요. 판매가가 이거는 이제 특정한 그 케이스를 갖다가 전제를 한 거죠. 제주 해변에 그것도 4월 달에 신규 오픈한 이제 관광지죠. 관광지. 해변 관광지예요. 그래서 판매가를 4,000원으로 잡아놨더라고요. 네, 잡아놨고 그렇다면 부가세를 뺀 실제 판매가는 3,636원이죠. 원두는 부가세 별도로 받아왔겠죠. 35,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되게 좋은 걸 썼대요. 그걸로 드립커피도 옆에서 이제 드립커피도 내리고 했었거든요. 같은 원두로 에스프레소 기계에 머신에다 넣어서 아메리카노도 하고요. 근데 대략 50잔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럼 보니까 저도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60잔에서 90잔 정도 나와야 되는데 되게 맛있게 하겠다고 뭐 더블샷을 이렇게 하는 분들은 50잔 정도 나오더라. 뭐 이런 말을 들은 걸 봤어요. 예, 보니까 손님들이 다 커피 진하다고 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50잔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나눠보면 700원이에요. 그래서 원가 한 잔에 원두값만 700원인데 4,000원 내 10%를 뺀 3,636원에 팔았으니까 19.25%가 나왔어요. 테이크아웃 잔도 있고 뭐 시럽도 넣어달라면 넣어주고 하니까 20%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9.25% 정도 계산을 이렇게 하고요. 주류하고 베이커리 병맥주를 이제 옆에 갖다 놨더라고요. 냉장고에 한쪽에 병맥주. 처음에는 메뉴도 안 붙여놓고 갖다 놓기만 했던 그 병맥주. 근데 나중에 이제 메뉴판에다 올려니까 한 그 손님들이 조금씩 이제 손님들이 찾기 시작했는데 한 병에 지금 뭐 7,000원에서 9,000원까지 물론 카스는 4,000원? 네, 이거 벌써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카스는 그랬던 것 같은데 카스 3,500원?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수입 맥주는 한 병에 이렇게 팔았어요. 사실은 저는 야 편의점에서 네 캔에 만 원이야? 뭐 이런 얘기 들어갖고 와 이거 되게 비싼 건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. 이걸 갖다가 사입하는데 50% 정도 그러니까 3,000원, 3,500원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받더라고요. 아마 주류 대출도 있고 처음 시작하니까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어요. 베이커리도 마찬가지예요. 상당히 큰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죠.
제주 해변에 있으니까 하루에 일매출 100만 원은 했고, 거기에 대해서 음료도 커피와 음료도 팔고 맥주하고 베이커리도 파니까 원가율이 대략 30% 나가는구나. 근데 이게 그렇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다른 분들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1년에 3억 매출에서 원가 9천만 원 빼니까 이게 2억 1천만 원이나 나왔어요. 대단하죠? 1년에 2억씩 벌 것 같으면 하지. 아직 멀었어요. 근데 월 200해서 1년에 2,400만 원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수도 광열비 100만 원이면 돼요? 그랬더니 100만 원 더 되지? 그럼 150 잡아야죠. 1800인데 뭐 이래저래 해서 2000 정도 잡고 광고 선전비 네이버 같은데 처음에 뿌리를 내면은 한 달에 100만 원? 뭐 이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. 와, 그래도 6천만 원이 안 되네요. 1억 6천, 1억 5, 6천, 5천 벌면 되는데, 와, 이게 나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나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인건비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. 저는 지금 최저시급 놓고 계산한 겁니다. 하지만 요즘 누가 최저시급에 일을 해요. 길게 일을 하겠다고 하면 급여가 좀 더 올라가겠죠. 일단 볼게요. 최저시급으로 하면 딱 온라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죠. 네. 월급 174만 5천 원이라 딱 찍어놨어요. 근데 174만 5천 원이면 곱하기 12하면 2천만 원이거든요. 2,094만 천 원이잖아요. 그럼 요것만 딱 주면 되냐? 여기는 주유수당하고 뭐 다 포함된 거예요. 그것만 주면 되냐? 아니요. 4대 보험, 사업자 부담분 있어요. 대략 10% 돼요, 이게. 급여 대비. 그럼 200만 원 추가로 나가요. 퇴직급여 한 달, 1년 일하면 한 달치씩 줘야 되는 거 아시죠? 물론 뭐 계속 쫓아내고 하면 되는데, 그럼 일의 숙련도도 그렇고 말이 안 되죠. 잘 되는 데는 계속 있길 바라지 나가길 바라지 않잖아요. 직원들이요. 그래서 한 달치 174만 5천 원을 그대로 더해줘요. 그럼 얼마 나와요? 2,500만 원 나와요. 2,495만 5,645원 나와요. 그러니까 야간 수당 1.5인데 밤 10시 넘어서 새벽까지 일을 하면 1.5인데 야간에는 일 못 시키겠더라고요. 사장님이 직접 하려면 하시고. 그래서 이거 빼고 그러면은 주 5일 8시간 일하는 사람이 2,500만 원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카페는 여기 1년 내내 돌아가야죠. 주말에 장사가 더 잘 되고 주중에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. 주 7일 예를 들면 11시에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이제 12시간 뺑글뺑글 돌리자. 연인원 한 명이에요. 한 명이 이렇게 주 7일 12시간 한다는 게 아니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일주일 12시간을 한 명이 붙박이로 이제 계속 있게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냐? 5,200만 원 나오더라고요. 대단하죠? 인건비 대단해요. 그래서 붙박이 한 명이 이제 연인원 한 명이라고 했어요. 뭐 주 52시간에 말이 되냐 이런 게 아니고 예,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인원수로는 뭐 상관없이 그 사람들 쪽에도 시급을 나눠서 주는 건 똑같으니까요 구조는. 그래서 그럼 한 명이 100만 원 매출을 하냐? 안 돼요.
낮 시간에 주요한 시간에는 두 명이 해야 돼요. 한 명 더 붙여둬야 돼요. 한 명 플러스 한 명 최소한. 근데 두 명이면 100만 원 하냐?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보니까 최소한 주 7일 12시간 붙어 있고 누군가가 업무가 나눠지더라도 그렇게 붙어 있고 주 5일 8시간 하는 분이 그러니까 7일이 이렇게 하세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있으면 뭐 토요일, 일요일 쉬는 분, 월요일, 화요일 쉬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사흘 남잖아요. 이렇게 메꿔주면서 돌아가야죠, 시간을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바쁜 이때를, 목, 금, 토가 제가 보니까 제일 바쁜데 이때는 세 명이 다 나와서 해야 될 것 같고. 제 느낌입니다. 그래서,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빡빡하게 돌아가겠는데? 그러면은 2,500만 원 두 명, 5,200만 원 한 명 하면, 와, 1억 2천이죠? 근데 내가 이거 한 명은 내가 할 거야. 그럼 2,500만 원 버는 거예요. 사장님이. 근데, 야, 사장님도 할 일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저 정도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도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돌아다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인원은 잡아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. 이게 최저 시급이다. 최저에 맞춰서 계산했더니 1억 200만 원이더라. 인건비 만만찮아요. 자, 최저 시급에 맞췄다는 것 일단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. 사실 계산을 좀 꼼꼼하게 하려고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이 10%만 10% 저는 이제 10%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해 봤더니 요 부분 요 부분에서만 차이가 나요. 그래서 9.45에서 12.95인데 10% 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뭐 제조업, 뭐 광업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데가 이제 산재보험이 4.2%로 올라가서 좀 올라가는 거니까 10% 정도 하면 현실에 근접해요. 자, 한꺼번에 계산이 많이 끝났죠. 한번 보시죠. 매출액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제주도 해변가에 그냥 문만 열어놔도 찾아오는 데니까 한 달에 100만 원. 매출 원가 9천만 원, 30% 잡아서 9천만 원. 음료는 더 낮지만 다른 제과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30%. 근데 음료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. 20% 이상 나올 것 같아요. 그럼 매출 총이익이 2억 천이에요. 판매 관리비는 이제 이걸 더한 금액이죠. 이 부분을 더하면 판매 관리비가 돼요. 인건비 최저 시급으로 12시간 주 7일을 한 명이 커버를 하고 한 명으로 계속 붙박이가 있고 8시간 주 5일 두 명이 바쁜 시간을 막아준다. 그래서 두 명 내지 세 명이 바쁜 시간에 일을 하게 된다. 근데 이게 최저다. 1억이고요. 임차료 200만 원 12개월 했더니 2,400이고요. 수도광열비 150만 원으로 12달 1,800만 원이고요. 광고 선전비 사실은 그 자리 같은 경우는 가만 놔둬도 이제 손님이 오는데 그런 자리를 갖다가 그런 해변가 한가운데에 옆에 다른 카페가 조그만 1층짜리 카페 한 군데 있고 나는 2층이어서 전망이 좋아. 이런 카페가 어디 있겠어요. 광고해야죠. 어떤 식으로든 광고해야 될 겁니다.
그리고 카드 1.3 이거 매출액에 따라서 막 다르고 한데 조금 여유 있게 했어요. 그래도 이제 390밖에 안 되니까 390이 될 거냐 뭐 200이 될 거냐 그 정도 차이겠죠. 기타 예비비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올라온 다음 얘기인데 그 카페 사장님 누구 시켜서 페인트 칠하다가 페인트를 손님 옷에 묻혀서 20몇만 원을 물어주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기죠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보탰어요. 그랬더니 영업이익이 3,810만 원 남았습니다. 10%는 조금 넘네요. 3천만 원이면 10%잖아요. 10% 남짓. 인건비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중에 8시간 5일 한 명 정도는 사장님이 내가 커버할게 그럴 수 있겠지만 아, 더 줄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팀장, 점장급은 급여를 더 줘야 되니까요. 그래서 내가 인건비 한 명 건 내가 할게. 그럼 그 2,50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. 작지 않죠? 작지 않아요. 보면 3,800만 원에서 2,000 해서 6,300만 원으로 이익이 늘어났어요. 근데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. 내가 8시간 5일 일해서 어디 가서 6천을 쉽게 벌겠어요? 그렇게 생각하면 어, 매출만 나와준다면 예? 매출만 나와준다면 인원은 뭐 어떻게든 하여튼 운영을 해서 벌 수 있겠다. 그쵸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투자 비용 있잖아요. 투자 비용. 최초에 그 인테리어 하는데도 다 목공부터 해서 그 철, 철제랑 바깥 외부 샤시랑 뭐 조명 이런 걸 다 각각 해갖고 토탈리 알 수는 없겠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우리 이제 소개한 것들 보니까 전혀 없는 걸로 가서 차려서 하자면은 1억은 잡아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. 이쁘면 손님들이 오잖아요. 그래서 야 보증금하고 권리금 1억 더 들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토탈 3억인데 내 돈 1억에 뭐 2억 빌렸다. 이자가 6%다. 1200만 원. 5%면 1000만 원이겠는데 하여튼 1200만 원 잡아볼게요. 이걸 한번 추가를 해보자고요. 이 이자 비용. 음, 여기 있죠? 영업이익. 자, 인건비. 나는 관리만 하고 거기에 붙박혀서 일을 하진 않을 거야.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사람 계속 쓸 수 있어. 이거 최저시급인 거 계속 생각해 두시고요. 최저시급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쓸 거야. 근데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영업이익 3,800 나오고요.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내 돈 내고 할 것 같으면은 쉽죠. 이자를 갖다가 이 정도 1년에 이 정도 나간다고 하면 버는 돈이 이 정도로 줄어요. 만약에 이 일을 내가 최, 최저시급 8시간 5일 일하는 친구는 내가 커버할 거다. 그럼 2,500만 원 더 나오는 거야. 5천만 원 버는 거죠. 세전으로. 나 5천만 원 벌었으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. 자,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.
그러고 보니까는, 이거 우선 관건은 매출 3억인데, 야, 이게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내 목표가 이거야. 근데 목돈이 들어가야 돼. 그죠? 목돈이 들어가야 돼. 5년 후에는 요즘 상가 계약이 5년은 보장되니까 5년 후에도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5년 후에는 내가 빠져야 되는데 이 여기서 얼마만큼 보장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목표가 내가 관리만 하면 2600, 관리 안 하면 5100.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. 혹시나 뭐 카페 창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알아보실 텐데 숫자를 뽑아 보시다가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